내란숙의 1심 선고 공판 결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행안위 여당 간사 맡고 계시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님 그리고 김정환 변호사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께서는 서로 함께 방송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처음 저희가 뵙습니다. 단독입니다. 네. 예, 두 분 저희가 항상 평소에 많이 모시고 말씀을 좀 듣는데요. 이만한 패널이 없다 생각해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요. 어제 있었던 지규현 판사의 판결 그 재판 그 뭡니까 설명자로 이거 보셨을 텐데요. 일감이 어떠셨어요, 의원님? 저는 SNS에 아쉽고 부족하다라고 촌평을 했는데 그걸로 부족하고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판결 자체가. 부적절하다. 예. 그 우리 김 변호사님은 그 내란 행위 자체가 이제 판결문에서 너무 사소한 일. 그러니까 뭐 좀 축소됐다 그럴까요? 예. 이 내란의 어떤 역사적 의미 이런 것들이 좀 예. 많이 퇴색한 어떤 그런 그 내용이 아닌가. 판결문이 1133쪽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1000쪽이 넘는 판결문이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이 대한민국에서의 어떤 내란의 역사라든지 헌정사 이런 것들을 짚은 게 아니라 오히려 조금 그 사건의 본질과 관계 없는 부분들을 짚어내면서 그 피고인들의 입장을 너무 많이 반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뭐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네. 좀 부적절한 표현들도 많이 나온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뭐 찜찜하다. 네. 우리 김 변호사님 그런 판결 해주셨고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표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그 등장을 하고 어제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 판결 끝나자마자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판사 출신의 의원님께서 오셔가지고 재판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유죄를 선고하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만 너 유죄 뭐 이런 방식으로 선고하는 여기 어디가 있냐. 진짜 유죄 선고하기 싫었는데요. 네, 어쩔 수 없이. 네가 막 왜 군대를 보내?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이죠. 네, 군대만 가지 않았어도 뭐 이런 거인가요? 이게 많은 국민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이번 1심을 기다렸던 국민들의 느낌은 그거 아닙니까? 이번 판결을 통해서 야 윤석열 내란을 좀 정리하고 가자. 그렇죠. 예. 쉽게 말하면 더 엔드 끝내자 이거였는데 사실 법이라는 기능이 그건 부합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면 야 법에 가서 맡겨봐. 그렇죠. 법이 정리해 줄 걸 믿잖아요. 근데 지금의 내란 재판이 진행되는 걸 보면 사법부의 현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 봐주고는 싶은데 형량은 손을 못 대겠고 네. 무기 아니면 사형이니까. 그렇죠. 나머지 다 격가지를 다 쳐준 거죠. 그냥 예. 편하게 말씀드리면 예. 윤석열이 2심에서 도망갈 수 있는 군형이란 군형은 다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죠. 다 뚫어주었다. 네. 그 구멍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세 가지가 핵심인 것 같아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거. 요게 잘못됐기 때문에 너는 유죄고 무기징역을 받아야 돼라는 판단이지만 하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항소심에서 다투면 나갈 수 있어라는 여지를 만들어준 판결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첫 번째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규현 재판부는 네. 보았어요. 네. 어제 이제 그 쭉 판결문을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네. 이제 판결문 자체가 굉장히 양이 많지만 그것을 요약한 내용들을 낭독을 하잖아요. 근데 그 낭독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국민들은 판결문을 다 읽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럼 국민들에게 이 사건을 사법부가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어떤 발표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발표문을 쭉 읽는 과정에서 첫 번째 제가 이제 턱 걸렸던 부분이 갑자기 이게 장기간 계획한 건 아니다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네. 이게 무기징역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치밀한 계획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내란 범죄라는 범죄의 성격이 치밀한 계획과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12.12 사태부터 1980년에 있었던 그 내란 범죄는 얼마나 오랫동안 치밀한 계획을 세웠을까? 왜냐하면 12.16 사태 이후에 급변하는 어떤 정세 그렇죠. 속에서 순간적인 판단을 하면서 내가 이걸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장악할 수 있겠구나. 이게 원래 그 쿠데타와 내란의 본질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어떤 감경과 관련된 부분과 연관됐다? 저는 납득할 수가 없었고요. 네. 오히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굉장히
그 대한민국 역사에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아주 준엄하게 꾸짖는 내용이 나왔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의 입장은 이러했다라는 것을 옹호하는 듯한 느낌으로 그 치밀한 계획이 아니다라는 게 등장해가지고 굉장히 좀 납득하기 어려웠죠. 그러니까요. 제가 변호사님한테 여쭙고 싶은 게요. 네. 이게 우리가 폭행을 하더라도 계획된 폭행과 우발적 폭행은 제가 다르죠. 다르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네. 일반적인 범죄에 있어서 계획된 살인과 우발적 살인과 관련돼 가지고는 양형 단계에서는 좀 다르기는 한데 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 계획의 그 장단기가 네. 도대체 어떤 형과 연결될 이유가 없는 범죄죠. 네. 이거는. 근데 왜 이걸 집어넣었어요? 지기현 판사는? 제가 전 보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변호인들의 여러 주장들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게 그러니까 특검 측에서는 이게 이제 노상원 그쵸. 수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예. 이제 한 작년 그러니까 2024년 1월부터 쭉 진행되어 온 충암고 라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가 준비되었던 계엄이다라는 네. 걸 반면에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건 아니다. 아니다. 이 양단에서 평가를 해야 되는 예. 거니까 피고인들 입장을 좀 반영해주는 그런 이제 문장으로 등장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보면 13쪽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피고인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공고해서 군을 국회 선관위에 투입하게 된 결심을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대국민 담화 포고령 내용 이런 등등을 보면 국회가 무리하게 탄핵 소추를 시도하지 일방적인 예산 삭감을 하지 대통령이 사실상 활동이 무력화되고 있어서 적어도 24년 12월 1일 12월 1일 더는 참을 수가 없다. 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였기 때문에 아니, 한 걸로 이 사건의 실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그게 윤석열이 계속 했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요. 말이 안 돼. 예. 아니 그 몇 가지 팩트로만 해도 그 논리는 깨지는데요. 우선 김용현을 왜 국방장관 시켰어요. 그렇죠. 신원식으로 바꾼 게 김용현을 한참 전에 바꿨어요. 그리고 두 맞습니다. 번째로는 예, 장군들 불러서 안가에서 밥 정치했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장군 나라를 지키는 장군이라 그래서 김용현이 소개해가지고 1년간의 물밑 작업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아폰 가지고 내란의 설계도를 맞춘 거예요. 예. 그리고 네 번째로는 노상원 수첩 그게 기획 단계에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다 개무시하면서 무슨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도 안 의원님이 되는 정리를 거죠. 굉장히 잘해 주셨는데 그러니까요.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아 내가 그러면은 오랫동안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네. 아 그러면 내가 이제 오늘은 칼을 사야지 해서 칼을 사서 죽였다. 칼 산 시점이 범죄를 계획한 시점이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 범죄를 전반적으로 너무 축소시켜 놨다니까요. 이 내란 범죄가 뭐 갑자기 우발적으로 일어나면서 뭔가 욱해서. 치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범죄의 죄명이 내란 수계, 내란 우두머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원래 우두머리는 치밀한 계획 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저 친구 가서 손 좀 봐줘라라고 얘기할 때, 손 좀 봐줘. 저 친구를 그럼 저녁 8시에 어떤 방법으로 어느 차에 트렁크에 넣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두머리는 네, 우두머리는 손 봐줘라가 끝이 그걸로 모든 걸 계획을 한 거예요. 눈짓 하나로. 그 자체가 네. 계획인 거예요. 네. 이 계획 자체에 대해서 이 내란과 관련된 이 내란죄의 본질을 약간 좀 흐린 그런 네. 계획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게 네. 내란죄의 본질과는 조금 다 관련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완전히 이제 그 본말을 전도시키고 본질을 왜곡시켜서 저는 이게 항소심 길을 터준 것 같다라는 그럼요. 생각이 자꾸 그러니까요. 드는 거예요. 근데 의원님께서는 진짜 그 내란 국조 특위에서 빛나는 단독을 엄청나게 많이 네네네. 하셨어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이게 서사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내란의 서사가. 네. 저는 그 출발이 대통령실 이전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대통령실 이전이 간접적인 배경이었죠. 예.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김건희죠. 김건희. 김건희를 빼고 어떻게 내란을 늘 설명을 할 이야기한- 수가 설명할 있습니다. 수 없죠. 예. 그리고 이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1년 이상 쭉 진행돼 온 거거든요. 그런데 뭐 두 가지 지점이 있다고 저는 하나는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못한 영역이 분명히 있죠. 특검 수사. 네, 예. 특검 수사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은 전체 내란이 100이라면 한 7, 80 적어도 50으로 좁혀놨어요. 네. 근데 이번 재판은 판결은 그 50을 20으로 또 좁혀놓은 거예요. 네. 쉽게 예를 들면 예. 내란이 전체 100이라면 결국 남은 건 20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항소심에서 20만 해결하면 요행을 바라볼 수도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어제 재판에서는 제일 심각한 문제고 예. 내란의 본질적인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용산 이전을 통해서 국정이 어긋나면서 맨날 술이나 퍼마시고 출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쭉 이게 계속되다가 김건희로 압박해 오니까 야 이거 어떡할까
출구를 찾은 게 내란인 거예요. 그렇죠. 1년 네. 동안. 그러니까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고 이걸로 명태균이 막 매일 얘기를 하면서 내가 입 열면 이 정권 한 달이면 날아가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한 달 만에 정권이 날아가기도 한 네. 거고 뭐 이런 상황이 되면서 이 황금폰에 있는 자기의 육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녹음했을 거야. 김건희 육성, 윤석열 육성이 나오면 이걸로 우리는 끝나. 그러니까 네. 이거 못 나오게 해야 돼라는 판단 속에서 저지른 거죠. 저지른 거죠. 예. D-Day만 12월 1, 2, 3 요때를 봤던 거지. 아까 예. 변호사님 말씀처럼 야 살인을 계획하고 있다가 이제 도구를 준비한 거지. 마음 먹고 준비한 건 한참 전이었죠. 이걸 우발적인 내란이다. 예. 저는 어이가 없더라고. 어떻게 내란은 우발적일 수 있습니까? 내란을 우발적으로 내란을 욱해서 야 술 먹고 야 네. 오늘 해 이렇게 했다라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죠. 상식적으로 네. 근데 저는 지금 이어지는 그 무죄와 공소기각 릴레이 속에서 네. 뭐 비단 지규현 판사 말고 뭐 우인성 판사 등 모두 보면 이게 뭔가 좀 이분들이 지금까지 드러난 모든 사실들에 전부 다 눈을 감고 안 듣고 그 세계에만 갇혀서 판결문을 썼나라는 생각이 이제 계속 드는 건데요. 또 하나는 검사가 장기 독재를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내외적 여건을 조성하다가 비상계엄에 이르른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경위 및 과정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이렇게 썼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전반적으로 네. 이제 어제 이거 우선 짚을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어떠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일부터 4일 사이에 있었던 그 사건이 내란이다라는 점에 방점이 찍힌 것 이것 자체는 인정을 해야죠. 이제 그거는 과거에 뭐 내란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를 막 그 되게 반발하는 세력들도 있었잖아요. 네.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어제 날짜로 이 내란을 아무리 옹호하려고 하는 세력조차 이거를 이제 내란이라고 내란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이거는 인정을 해야겠지만 지금 이제 우리 장윤선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란죄의 본질과 이런 그 심각성에 대해서 네. 사법부 전체의 인식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판결문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상민 전 장관 재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준엄하게 꾸짖는 것처럼 나가다가 갑자기 결국에 한 행위는 전화 한 통뿐인데 원래 수개는 전화 한 통 하는 거라니까요. 예. 전화 한 통에 예. 직접 가가지고 언론에 셨다 내릴 게 아니잖아요. 예. 언론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라는 그 어마어마한 사실 자체를 그거를 7년이라는 말도 안 되는 형량으로 예. 거기서부터 좀 뭐 이상한 일들이 계속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제도 무기징역이란 형 자체는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낮은 거를 선택을 하는데 선택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데서 네. 너무나 그 말이 안 되는 감경 사유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정말 너무 짚을 것들이 많은데 네. 가장 대표적으로 짚어야 되는 게 지금 국민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공분하고 있는 고령의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다. 했다. 그건 가중 사유잖아요. 그렇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근데 물리력 65세가 고령은 맞아요 요새? 네. 이 판결문 전체에 대한 인식 자체를 예. 우리가 이거 정말 판결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문장 물리력 행사를 자제했다. 물리력 행사는 피고인이 자제한 게 아니고요. 네. 국민들이 막은 거고 현장에 있던 군인들이 자제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현장에 예, 있던 예. 군인들이 예. 그 707 부대라는 가장 대한민국 최정예의 군인들이 예. 어기적거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자제를 한 주체가 피고인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으로 보면 마치 자제한 것처럼 뭐 몇 가지 문제를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 내란과 어떤 그 전반적인 행위에 대한 그 인식 자체에 그 문제가 있는 표현들이 너무 많이 나왔다. 예. 그러니까요.